조옥순 교수의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날씨가 최근에 많이 추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마음지킴 911, 오늘의 질문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자살로 한국은 물론 미주 한인 동포 사회도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죽음은 사실상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많은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사람을 위해 교회를 포함해 지역사회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답에 앞서 배우 이선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 배우였던 고 이선균 씨가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경험한 그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엄청난 수치심과 억울함, 또 배우의 명예가 추락하면서 아마도 모든 것을 다 잃은 듯한 그야말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 허탈감까지 느꼈을 것이다.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도 급성 우울과 심각한 불안을 경험했을 것이고 또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지역사회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첫째, 우리는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이 정신질병에 대한 정말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되묻습니다. 즉, 한 사람이 고도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갑자기 또는 장기간 노출되면 우울과 같은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심각한 우울은 자살이나 또 자살 시도로, 생각이나 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 이선균 씨가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았죠. 신체적으로 문제 없었고 두 팔과 두 다리로 건강하게 조사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포토라인에서도 신체적으로는 아무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만 심리적으로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신체적 건강에 비유하면 아마 암 3기, 4기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한국 사회는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자살로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과정을 목격해 왔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피의자들의 심리적 고통과 그 결과의 심각성을 안타깝게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살률 세계 1위를 달리는 한국 사회에서 우울이 얼마나 심각한 마음의 병인지, 자살의 경고 신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커뮤니티와 한인 커뮤니티가 자살로 인해 더 이상의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함께 준비하고 또 함께 마음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살의 경고 신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가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굳이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살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믿는데 그것은 자살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담담하게 그 말을 합니다. 글로 쓰거나
SNS에 올리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그러한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흘려듣기 쉽습니다. 둘째는 엄청난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가족에게 짐이 되는 느낌입니다. 이 역시 자살에 대한 경고 사인입니다. 이러한 느낌을 말이나 표정, 행동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고 이성균 씨도 가족들에게, 팬들에게, 심지어는 기자들에게조차도 미안하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하면서 깊이 머리 숙여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마지막 유서에서도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겼지요. 이런 표현을 할 때 주변에서 이 사람이 정말 극도의 죄책감을,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서도 극도의 죄책감을 느끼는구나.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을까요? 만약 알아차렸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심리적으로는 엄청난 허탈감, 희망 없음,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딱 갇힌 느낌, 그리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면서 극심한 슬픔과 불안과 분노, 그리고 견디기 힘든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살의 경고 사인입니다. 행동적으로는 어떤 경고 사인이 있을까요? 죽을 방법을 찾아봅니다. 계획을 세우거나 설치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을 정리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지요. 유서를 쓰기도 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예를 들어 엄청나게 불안하고 우울했던 사람이 갑자기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한 경고 사인입니다. 먹고 자는 패턴이 바뀌기도 하고요.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배우 이성균 씨가 정말로 마약을 했다면 물론 처벌도 받아야 되겠고, 또 그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약 중독, 정신질병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인격적으로 보호받지 못했고 또 죽음을 막지 못했다면 우리는 모두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무디 신학대학 상담대학원 조옥순 교수였습니다.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참여하실 분들은 847-790-4303으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